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우리 추적 게임 앱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글에서 저와 같이 로그인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앱 인벤터를 입력해서 찾게 되면 그 검색 결과에 MIT 앱 인벤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해서 우리 그 앱 인벤터 그 홈페이지로 먼저 찾아가고요. 앱 인벤터 홈페이지는 appinventor.mit.edu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Create App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앱 인벤터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일단 이론 기획 설계를 하면서 m 언더바 catch라고 하는 파일 네임으로 미리 제가 그 시간을 절약할 겸 해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디자이너 모드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스크린 1에서는 이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 밑에 가서 우리 제목도 제목을 제가 추적 앱으로 추적 게임 앱 추적 게임 앱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보이도록 놔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드롭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해적을 피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해적을 피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글꼴 크기는 20, 굵게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배경색은 주황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자동으로 하고 너비를 좌측 우측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크게 키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블은 해적을 피해라.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점수와 점수라고 하는 텍스트 그리고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레이아웃에 가서 수평 정렬을 먼저 밑에 배치하겠습니다. 수평 정렬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레이블이 두 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수평과 수직 정렬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자동으로 놔두고 너비만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서 레이블을 두 개를 드롭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레이블 명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레이블 이래야 나중에 우리가 그 블록 코딩 할 때 알기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 바꾸기를 레이블 수평 배치 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점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점수 레이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점수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점수라고 업데이트를 레이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 레이블은 배경색을 어두운 회색으로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굵게 하고 글꼴 크기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8포인트로 좀 바꿔서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색상, 기억나는 게 텍스트 색상이 흰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블은 점수, 이렇게 콜론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정렬도 가운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 레이블 사문 요 점수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크기도 똑같이 18포인트로 하고요. 글꼴 굵게 나타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높이,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리고 텍스트 정렬 가운데 여기에는 기본 0점을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점수, 텍스트 색상은 없음이 아니라 흰색으로 해야 되겠죠? 예, 흰색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 자동, 여기까지가 지금 점수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는 우리 그 로봇과 해적, 그리고 공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 캔버스를 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버스는 이 그리기, 그리기 밑에 캔버스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캔버스를 먼저 설정을 해 놓도록 하는데요.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설정할 게 없고, 단지 높이와 너비를 모두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최대한 확장을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밑에도 우리가 그 다시 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최대한도로 맥시멈으로 캔버스 공간을 영역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로봇과 그 해적을 불러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옮겨 놓고 여기에 우리 아군인 로봇 이미지 로봇으로 업데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로봇 이미지 그 스프라이트에는 우리가 바꾸는 게 있었죠. 바로 이 사진 이 부분에 가서 로봇을 불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폴더에 가면 로봇을 제가 미리 여기에 저장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파란색을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나왔는데요. 로봇을 이렇게 또 그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이렇게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가능하면 그 X 좌표하고 Y 좌표에 44, 그 다음에 Y를 62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위치에 배치를 좀 해 놓도록 하고요. 그 대신 요거에 위치를 중간에 배치하지만 이게 지금 그 너무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높이와 너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40픽셀 정도면 아주 작게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작게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높이와 너비를 40 픽셀로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간격은 이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ms로 놔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해적 이미지를 여기에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적도 마찬가지로 높이와 너비를 40 픽셀로 맞춰 놓겠습니다. 높이와 너비를 40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파일 올리기로 해서 해적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은 제가 로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좀 해놨습니다. 로버가 어디가 있는지, 예, 여기에 있네요. 요거를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0픽셀, 40픽셀 이렇게 미리 해놨기 때문에 요거 X좌표, Y좌표는 뭐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서 이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X좌표, Y좌표를 하게 되면 중앙에 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X와 Y좌표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동그랗게 약이 알약 같은 그런 걸 좀 만든다고 했는데요. 요 부분은 우리가 저기 어디에서 찾냐 하면 요거를 그리기에 공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캔버스에 저장을 좀 해놓고 이름은 우리가 알약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요 반지름을 5를 10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살짝 크니까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된 걸로 먼저 해보고 요걸 좀 잡기 힘들면 반지름을 10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미지도 해적과 로봇 이미지 다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알약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밑에 다시 하기 버튼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서 버튼을 이 캔버스 안으로 넣어놓으면 안 되고요. 이 바깥으로 반드시 이동을 해서 다시 하기 버튼이 정상적인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하기 버튼이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요 다시 하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없고요. 높이나 자동이나 다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글꼴을 좀 굵게 활성화를 시키고 글꼴 크기 서체는 한 16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와 그 높이는 자동으로 놔두고요. 여기에 우리 그 텍스트 부분은 다시 하기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텍스트 정렬 가운데고요. 여기에 배경색을 여러분들이 뭐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해적을 피하라 같이 바꿔도 있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인 시간을 좀 아끼고 여러분들에게 블록 코딩을 많이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디자이너 모드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 그 두 가지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리 그 시계와 방향 센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센서에 가서요, 방향 센서를 먼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놓고, 그 다음에 시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넣어서 우리 시계 센서와 방향 센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 센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만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시계 요 타이머 간격을 현재 1000ms면 굉장히 좀 1000분의 1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라서 우리가 100분의 1초로 조금 루즈하게 이렇게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디자이너 모드가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UI, UX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기획 설계단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블록 코딩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렸던 이 블록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스크린 1이 그 초기화 되었을 때와 이러한 그 다시 하기 버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함수부터 게임 초기화 함수와 그리고 해적이 이동하는 함수, 그 다음에 시간차 호출, 그리고 로봇이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알약이 보이게 하는 그러한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밍의 완성도를 높여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아군인 로봇을 보이게 하는 그런 함수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서 함수 만들기 실행, 이거를 가져다 놓고 먼저 함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로봇 보이기 라고 하는 함수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 사이에 X좌표와 Y좌표를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이동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호출을 해야 됩니다, 로봇을. 그래서 여기에 그 호출 좌표로 이동하기, 여기에 보면 X와 Y 좌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 로봇 좌표로 이동하기 위해서 X 좌표와 Y 좌표는 수학 공통 블록에 가서 임의의 정수, 임의의 정수, 요게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정수를 또 하나 복사를 해서 X와 Y에 넣어주고, 시작은 1이고 그 다음에 끝은 100이 아니고 캔버스에 X와 Y니까 여기에 캔버스 1에 가서 너비와 높이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캔버스 1에 높이를 찾고 너비를 찾고, 높이는 찾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X좌표, 그 다음에 높이는 Y좌표죠.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도 좌측에서 우측은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서 아래는 Y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너비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게 X좌표, 아래에서 위는 Y좌표이기 때문에 높이,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가죠.
활성화시키고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요것에 가서 우리가 지정하기에 일단 활성화와 보이기 여부, 활성화와 보이기인데 여기에 보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활성화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하나 더 복제해서 활성화와 그 다음에 보이기, 활성화와 보이기. 예, 이렇게 여기에도 아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로봇이었죠. 로봇에 가면 마찬가지로 이 보이기 여부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요걸 복제해서 넣어놨고요. 여기에는 true 라고 하는 참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활성화 시켜라, 보이도록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걸 함으로 해서 로봇 보이기 함수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알약 보이기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함수 만들기에서 그거 하기 전에 이 함수 호출하기가 로봇 보이기가 또 생겼죠. 요걸 완성함으로써 이제 함수 만들기에서 알약 보이기를 또 하게 되면 여기에 또 함수 호출하기 알약 보이기가 또 생깁니다. 일단 그 함수 만들기 여기에는 알약 보이기 이 함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알약이 실행이 될 때에 제어문이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문을 먼저 만약 이라면 실행이고 또 만약 이라면 실행 이걸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논리에서요 요 그리고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여기에서 두 칸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여기에 두 칸이 더 보이고요. 여기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알약과 보이기 여부를 가져다가 놓습니다. 알약 이 밑에 보면 알약 보이기라고 보입니다. 알약 보이기 그래서 여기에 알약 보이기 여부 요거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난수를 또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수학에 가서 임의의 정수 이거를 가져다가 놓고요. 요거를 넣기 전에 일단 같은 거를 또 가져다 놔야 되거든요. 같은 거 요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위쪽에 보면 요게 있습니다.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를 먼저 넣어주고 임의의 정수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1에서 끝은 요게 아니고요. 여기에 10입니다. 요게 1에서 10 그래서 요거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요거를 복제해서 넣고 그 다음에 7로 업데이트 해 놓으면 임의의 정수가 1에서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라고 또 나옵니다. 설명이 만약 두 수가 서로 같으면 참을 반환한다 이런 뜻.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놓으면 주어진 범위 내에 임의의 정수를 반환합니다. 최대 범위는 이 땡땡 30보다 작은 수로 자동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뭇이라면 이거라면 이렇게 알약이 보이기 여부라면 좌표로 이동하기. 좌표라고 하는 것은 X축, X좌표, Y좌표. 이게 바로 그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 내에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우리 그 알약 여기 가면 호출이 있습니다. 호출에 그 좌표가 나오는데요. 호출의 좌표로 이동하기라고 해서 우리 이거하고 유사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호출 알약 좌표로 이동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제하기 해서 가져다 놓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제하기 해서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캔버스 1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 내에 좌표로 이동해라 라고 해서 요게 함수 만들기 알약 보기가 끝났고요. 로봇 보이기와 알약 보이기가 끝났으면 이제 시간차 호출에 대한 함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만들기 실행을 가져다 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함수의 시간차 호출이라고 시간차 호출이라고 작성을 하고 여기에 변수 t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하나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t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에 지역 변수 요 안에서 돌아가게끔 시간을 타이밍을 비교해서 그 시간에 만들어 주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차 호출이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 변수 만들기가 또 있죠. 그래서 지역 변수 만들기와 그 다음에 조건 반복 조건을 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차 호출을 이가 또 들어가서 이걸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 변수 호출해서 지역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임이라고 해서 변수를 또 시간이기 때문에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놨고 초기 값은 수학에서 0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정하기 타임 값을 먼저 넣어 주고요. 지정하기에서 타임 값을 넣어 주고 그 다음에 호출 시계에서 시스템을 좀 가져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시계에서 호출 시간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스템 시간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보면 시스템 가져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 또 t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t 요 두 개를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수학 논리에 가서 이 플러스 하는 수학 공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시간과 그 다음에 t의 시간을 가져와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조건 반복문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 반복.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건 반복 조건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조건 반복 조건은 있지만 특별하게 실행하는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학 공식 중에 아까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조건문을 가져다가 놓고 그 다음에 타임과 크거나 같을 경우는 맨 밑에 있는 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타임 값을 가져와서 왼쪽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시간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그 함수 만들기 시간차 호출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코딩하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제가 잠깐 영상을 좀 접어놓고 후다닥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요 밑에 있는데요. 로봇 보이기와 그리고 알약 보이기 그리고 우리 요 시간차 호출을 하다가 제가 잠깐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해적 이동 요 함수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용해서 또 게임 초기화 요 함수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충돌했을 때 요 부분은 여기다가 함수를 다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로봇이 해적과 충돌했을 때 그리고 방향 센서가 움직였을 때 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제가 얼른 이렇게 좀 작업을 좀 완료했습니다. 요게 아마 그 이론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금 그 함수 호출하기에 그 게임 초기화를 요게 맨 처음에 앱을 가동했을 때 구동했을 때 함수 호출하기로 게임 초기화를 해놨고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게임 초기화 했을 때 로봇이 주어진 캔버스 너비와 높이에 보이도록 하고 활성화 움직이도록 그 다음에 보이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걸 제가 잠깐 좀 영상을 멈추고 이 작업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끝난 다음에 또 이 빌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빌드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잠깐 멈추고 또 시행되는 휴대폰을 직접 화면으로 이동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좀 오랜 시간 걸려서 컴파일이 완료가 됐고요. 네, 빌더가 완료가 된 휴대폰 화면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적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까지 돼 버렸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제가 요걸 먹게 되면 마이너스 22가 되고 이러한 그 추적 게임 맵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 다시 하기를 누르면 말씀하신 대로 요게 초기화가 될 겁니다. 초기화가 0이 돼서 또다시 이 해적이 로봇을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앱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